안녕하세요. 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주빈은 자신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로부터 손석희 JTBC 사장 가족을 해치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손 사장에게 털어놓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했다. 손 사장과 그 가족은 불안에 떨었고 조주빈으로부터 의뢰가 있었다는 증거를 받아보려고 돈을 건넸다. 종편 채널 JTBC가 지난 25일 손석희 사장과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5 구속시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증언을 종합하면 JTBC를 통해서 발표한 손 사장의 해명에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 우선 조 씨와 손 사장이 살해 협박범 또는 살해 청부를 폭로한 협박범과 그 협박의 피해자 관계가 맞느냐는 것이다. 한 여성 단체가 조 씨와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 회원들 간의 대화라고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 내용에 따르면 조 씨는 손 사장과의 상당한 친분을 과시했다. 여기엔 조 씨 대리인이 JTBC 사옥으로 가서 조 씨 가명인 박 사장을 언급하면 손 사장 비서가 내려와 모시고 올라갔다는 조 씨의 주장이 담겼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조 씨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조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돈을 뜯긴 사건을 해명하게 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원하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대리인을 보내 윤 전 시장과 함께 JTBC 사옥을 방문해 손 사장을 만나게 했다. 윤 전 시장은 내가 JTBC 사옥으로 갔을 때 조 씨 대리인과 스튜디오 옆 손 사장 사무실까지 함께 갔다고 말했다고 그의 측근이 전했다. 손 사장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청부 위해 의뢰를 받았다는 조 씨 대리인을 사무실까지 불러들여 만난 셈이다. 이게 과연 피해자와 협박범의 관계로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여성단체 등의 모임인 텔레그램 자경단 조홍글 씨는 24일 조 씨가 작년 10일에서 12월 박사방에서 회원들에게 손 사장에 대해 언급한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을 보면 작년 11월 16일 조 씨는 자신이 손 사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했다. 손 사장은 자신을 박 사장이라고, 자신은 손 사장을 손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JTBC 사옥에서 박 사장 심부름 왔다고 하면 사장실 프리패스라며 비서가 내려와서 화물 엘리베이터로 사장실 21층로 안내한다고 했다. 그런데 윤 전 시장 측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조 씨를 대신해 윤 전 시장을 안내한 대리인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화록에서 조 씨는 자신이 손 사장을 통해 JTBC 뉴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나 통해서 손 사장에게 뉴스 자료 검토 부탁하는 것 단가 1,200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장현 전 시장이 손 사장에게 나 통해서 자료 넘겨주라고 했다. 이 역시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 윤 전 시장은 JTBC 방문에 앞서 실제 조 씨로부터 JTBC에 출연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조 씨 측에 돈을 건넸다. 명목은 활동비, 금액은 1,000만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손석희 사장이 왜, 어떤 이유로 조 씨 대리인과 윤 전 시장을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 어제 25일 입장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 씨 대화록엔 손 사장의 뺑소니 교통사고 의혹도 등장한다. 조 씨는 손 사장이 사고 낸 과천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게 나라고 했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밤 10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이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조 씨의 주장은 당시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를 자신이 없앴다는 말이었다. 경찰은 부인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교회 주차장 주변 방범 카메라들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조주빈 손석희 관계.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시장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평소에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 씨는 손석희 사장과 소송 중인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 가족을 테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주빈 씨는 손석희 사장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석희 사장에게 보내며 언변에서 사람을 쓰겠다,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라는 협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손석희 사장은 지속적인 협박에 결국 일부 액수를 송금했고 이후 조주빈 씨는 잠적을 하였다고 하며, 또한 조주빈 씨는 평소 텔레그램에서도 손석희 사장을 자주 언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머니투데이에서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 씨는 텔레그램에서 손석희 사장과 평소 형 동생으로 지낸다, 통화도 자주 한다, 서로 손 선생,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을 하며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였는데요. 덧붙여 그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주빈 씨는 윤장현 전 시장이 자신을 통하여 손석희 사장에게 어떤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조주빈 씨는 윤장현 전 시장 외 다른 정치인도 알고 있다며 잇따라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후 그는 이날 오전 경찰서에 나와 취재진과 마주하여 김웅 기자님,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등 저에게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죄를 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였는데요. 그의 발언이 누리꾼들과 여러 매체에 전해지게 되자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를 비롯한 윤장현 전 시장 또한 어떠한 연유로 언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을 쏠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주빈 씨는 이들을 피해자라고 지칭을 했지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경찰은 조주빈 씨가 언급한 세 인물이 성착취물과 무관한 다른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조주빈 씨는 지난 12월 개인 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을 하여 정치인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김웅 기자와 연관이 된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 단계에 있을 뿐 확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확실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날 그가 오전 검찰에 송치가 될 때 그는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여 그가 목보호대를 했던 이유가 자해 시도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주빈의 목 깁스는 자해 시도 때문이다, 유치장 세면대에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목에 무리가 갔다라며 채널A를 통하여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 매체는 덧붙여 그의 이마 윗부분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자해 시도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조주빈이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하해 경찰이 목보호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경찰 관계자는 이에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의 자해 시도로 인하여 목보호대가 착용이 되었지만 당시 그가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얼굴이 처음 공개된 당시에는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씨의 모습으로 인하여 조주빈 목보호대, 조주빈 목 깁스와 같은 글들이 잇따라 게재가 되었으며,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은 저거 하면 고개를 못 숙여서 하는 걸까요? 종로 경찰서분들 똑똑하다. 고유정 때문에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조치인가? 확실히 얼굴 숙이진 못하겠다. 목보호대 할 줄은 몰랐다. 고개 못 숙이게 하려고 저런 걸까요?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악마라고 칭한 점에 대해서 과대망상 장애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며, 그를 향하여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이 된다고 분석이 내놓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도 모든 분들에게 사죄를 한다고 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아닌 뜬금없이 JTBC 손석희 사장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거론한 점 또한 유의할 점인 것 같으며, 검찰 송치 당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많은데 죄책감을 안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도 남기지 않았으며, 검찰 송치 당시 사죄를 하는 모습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실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무기징역이 안 된다면 60 이상은 넘어서 나오게 해야 할 텐데 25살이라 답이 안 나오네. 아 진짜 저런 걸 살려둬야 하는 법이 한탄스럽군. 표정과 진짜 저 찌질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 지가 조커라도 된다고 생각하겠지. 현실은 강관종 바퀴벌레인데 스스로 악마가 되고 싶었던 어느 방구석 찌질이의 말로를 보고 있으니 참. 이래서 악마 또는 괴물이라고 하면 안 돼. 지가 뭔가 있어 보이는 줄 알잖아. 강사회 벌레 똥꼬 쓰레기 이딴 걸로 칭해야 함. 이런 하찮은 놈들을 하찮게 대해야 지분수를 안다. 판사님 저 찌질이 반성하네요. 무기징역에 거세갑시다. 자회까지 해대고 성질 부리는 것 보니까 억울해서가 아니고 저 새끼는 지금 잡힌 게 분하고 열받는 거네.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도 당당하네. 참 법이 참 쉬워서 이런 애들이 엄청 당당하네. 온라인에서는 쓰레기짓 하면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겠지. 현실에서는 잘난 거 하나 없는 찌질이. 표창원은 곰탕집 사건 때 남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 학생이 의원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본인은 그런 일 당할 일이 없다고 일축하여 남학생들이 어이없어 잠시간 아무 말도 안 했던 일이 있었다. 표 씨는 믿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고 그의 말은 단 1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일베적 세기관 오프에선 쭈구리 온라인에선 거물급 인사 흉내. 아유 잣도 아닌 게 멍청이난 짓을 했네. 무기징역 가야 된다. 저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어요. 앞에서는 모범생, 얘 범절 잘 지키는데 뒤에서는 과거 소란의 최고 등급.